여러분, 혹시 눈을 뜨자마자 TV부터 켜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또는 퇴직한 남편이나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말수는 줄고 한숨만 늘어난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습관처럼 하는 이 일상이 우리 뇌 건강과 부부 사이, 그리고 노후의 행복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은퇴 후에도 머리를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천천히 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돈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또 한 번 반짝이게 해줄 특별한 취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꿀잼 시니어 TV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병이나 증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을 위해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24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후반에 가게를 정리한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건강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처음 한두 달은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에 늦잠도 자고 TV도 마음껏 보셨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고 기다리는 손님도 없습니다. 리모컨만 잡고 있다 보니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바쁘다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더 답답해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상하게 더 멀어진 느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 그 공허함이 바로 노후의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는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무기력함이 깊어지면 정체성의 혼란도 찾아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역할이 있나? 한때 은행 지점장을 지냈던 60대 중반의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 회의에서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니 전화기 벨소리가 거의 울리지 않더랍니다. 그분 말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에서 마주쳐도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중 한 명 같아요. 우리가 인맥이라고 믿었던 관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일터가 이어주었던 관계였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기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집안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평생 바깥 일을 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되면 생활 리듬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들입니다. 왜 또 TV야? 오늘은 밖에 좀 나가보지 그래요? 밥은 왜 이 시간에 먹어요? 이런 말이 쌓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곤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미운 건 아닌데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0끼 같이 있는 기분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한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태를 바꿔낸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68세의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자 집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같이 TV를 보고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나름 평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한 일은 뭐지? 밥하고 설거지하고
TV 보고 잠자고 그게 전부인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동네 도서관에서 나를 위한 10분 글쓰기라는 무료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글이야, 글은 작가들이 쓰는 거지. 그래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시간에 강사가 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오늘은 딱 5줄만 씁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일기입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나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복잡하다. 나는 요즘 나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썼다. 이렇게 매일 밤 10분씩 짧게라도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는 말이 많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감정이 조금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아주머니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뒤엉켜 있던 생각을 종이에 꺼내놓으니 남편에게 퍼붓던 말들이 종이 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0세의 회사를 그만둔 뒤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한 가지 숙제를 받았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내용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도 채 못 채웠습니다. 우리 손녀야, 밥 잘 먹고 잘 지내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편지를 쓰다 보니 어릴 적 이야기, 젊은 시절 실수,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울컥하는 날이 많았는데 편지를 쓰고 나서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손주에게 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에게 쓰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글쓰기는 거창한 재능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정리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 피하는 것이 좋은 취미들입니다. 첫째, 과도한 사교 모임 위주의 취미입니다. 골프, 낚시, 각종 동호회. 이 활동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하게 매달릴 때입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약속을 맞추느라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컨디션이 날마다 달라지는데 약속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TV와 짧은 영상에만 의존하는 취미입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었을 때 TV 보는 거요. 유튜브 쇼츠 보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TV와 짧은 영상은 계속 화면이 바뀌고 소리가 쏟아집니다. 눈과 귀는 바쁘지만 머리는 깊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남이 보여주는 것만 보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가 있는데 머릿속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는 허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취미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 따라 격한 운동을 하거나 장비를 많이 쓰는 취미를 억지로 이어가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공부가 국어와 수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국어는 상황의 주제를 읽는 힘, 수학은 내 분수를 아는 힘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지갑 사정이 어떤지 냉정하게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30년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취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쓰기, 그 중에서도 손으로 하는 10분 글쓰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기는 소설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상태를 한 줄이라도 적는 것, 언제,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짧게라도 종이에 옮기는 것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경험한 일을 말이나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깨어난다고 합니다. 하루를 떠올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장면을 골라 단어로 표현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생각을 담당하는 영역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작업입니다. 또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쌓아두면 덩어리가 되지만 종이에 꺼내놓으면 조금씩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소비하는 취미가 아닙니다. 만드는 취미입니다. TV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글을 쓰면 한 줄이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매일 10분씩 쓴 글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책 한 권 분량이 금방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기록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본인에게 편한 시간으로 하루 딱 10분만 정해보세요. 저녁 9시 30분, TV 끄고 10분. 이렇게요. 둘째, 작은 공책과 펜을 준비합니다. 비싼 노트일 필요 없습니다. 손에 잡기 편한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키워드 3개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동네 산책, 손주 전화, 속상한 한마디. 이 3단어만 먼저 적습니다. 넷째, 키워드마다 한 줄씩만 써봅니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새로 생긴 빵집을 봤다. 손주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남편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만 써도 벌써 4줄, 5줄입니다.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맞춤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다른 활동과 연결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동네를 걸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하나 고릅니다. 노란 꽃, 이상한 간판, 벤치에서 졸고 있는 사람. 집에 돌아와 그 장면을 한 줄로 써보세요. 오늘 본 노란 꽃은 내 마음까지 밝게 했다. 이렇게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밥을 더 달라고 말 못하던 어르신이 이제는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 이런 문장은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제 취미를 고르는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 날씨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늘 내 상태에 맞게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있는 것. 글쓰기, 독서, 가벼운 걷기, 간단한 손공예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기술이 조금씩 늘어나는 취미. 바둑, 서예, 악기, 그림,木工.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는 경험이 우울감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내 몸과 지갑 사정을 고려한 취미. 무릎이 약하면 계단 많은 산 대신 평지 걷기와 가벼운 체조를 택하는 것. 비싼 장비가 필요한 취미 대신 도서관, 주민센터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 그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지난 10년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즐거웠던 날이 언제였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여행이었는지, 친구와의 식사였는지, 혼자 동네를 걸었던 날이었는지. 둘째,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랑 여행 가기,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다시 불러보기, 사진 정리해서 앨범 만들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체험 프로그램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에 전화해서 관심 가는 강좌를 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1회 체험만이라도 신청해보세요. 넷째, 오늘 밤부터 10분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거창한 취미가 떠오르지 않아도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천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우리가 챙겨야 할 3가지 기둥을 마음속에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몸입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을 만나기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크게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마음을 돌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속상한 일, 고마운 일, 부끄러운 일, 자랑하고 싶은 일, 이 모든 감정을 종이 위에서 한번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2~3명이면 충분합니다. 글쓰기는 이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편지, 문자, 카톡으로 내 마음을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는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생활비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위를 채우는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졌다가 작은 글쓰기에서 다시 길을 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멋진 문장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나는 오늘 이랬다라고 적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TV를 끄고 공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 내일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가? 3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3줄이 여러분 인생 2막의 첫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치료나 약물 조절을 위한 내용이 아니며 증상이 걱정되실 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많이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인생 2막을 돕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